안녕하겠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9일 두 번째 오후 영상인데요. 여의도 연구원의 몰락의 배우를 보니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한동훈 사설 홍보소로 전락했습니다. 한동훈의 냄새나도록 구태함이 느껴지네요. 여의도 연구원, 앞으로 여연이라고 부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싱크탱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연의 정책 연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한동훈의 개인 홍보소로 전락한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막강한 영향력은 사라졌고요. 보수 진영의 몰락을 초래한 총선 참패 원흉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리더십, 보수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한동훈의 당대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29일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설 때요.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당의 가보와 같은 그런 보배다. 입만 열면 번지르르한 구라만 쏟아내고 있죠. 그동안 의원들이 해왔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며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임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임명했습니다. 7.23 전당대회를 마치고요. 서병수 동생 서범수를 앉히고서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 연구원장도 포함되죠. 그러나 입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자 인사를 마무리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 그리고 교체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죠. 네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내부에서는요. 유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 언론에 흘리고 있죠.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 주변에서는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이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한동훈은 개혁을 고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연속성 때문에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유임해야 된다. 이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적과 사적을 넘나드는 본인의 합리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람 챙기기죠. 어려운 총선을 함께 치렀기 때문에 이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유임의 가닥을 잡았는데 지난 총선 때 잡음을 비롯해서 이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내부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임한다라고 하면 한동훈에게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한동훈이 그 의지와 맞물려서는 여의도 연구원을 가지고는 유임을 하겠다라는 것 누가 이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난 총선 때 잡음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경찰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의도 연구원의 산하노동조합이 직접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보수 및 중도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 산하의 정당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편성된 이후로 30여 년 동안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나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조직의 성찰을 요구한다. 라면서 사실 30년 만에 못 참겠다라고 한 거죠. 어떤 내용이 못 참겠냐라고 보니까요.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내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위법적인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 여의도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하게 됐다. 여의도 연구원은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사회적 공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의도 연구원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적 공론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터진 겁니다.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하네요. 한동훈이 꽂아둔 이 홍영임 원장의 갑질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갑질 봉변을 당하고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인사 보복 조치를 받았다는 분, 정책실장으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들어온 홍영임보다 연배가 좀 많고요. 평소에 내부에서도 순둥이라 불릴 만큼 평화주의자
라고 하는 좋은 성격의 분이신데, 이분이 홍영임 원장에게 호출돼서 들어가가지고는 심한 갑질을 당하고 그 충격을 받아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들에게 막말 또한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갑질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은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배석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숙제를 받아오거나 본인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 당장 눈앞의 현실만 다루는 초단기 현안 과제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을 보지 않고 총선에서 한동훈에 딸랑거리기 위해서 목숨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2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경찰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합니다.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의 소환 조사 가 없다라는 거고, 피의자 관련된 조사 자체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나 보니까요, 영등포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갑질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내부에서 고발, 고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입에서는 당을 변화하고 싶다, 개혁의 보수, 보수의 진보, 홍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를 단행했죠. 한 달들 이용해서 페이스북까지 문을 닫게 만들었죠. 거친 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에 꽂아뒀던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해서 유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자기 사람 챙기는 모습만 보인다 라고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여연의 개혁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이 지 사람 챙길 것이냐, 아니면 눈치껏 개혁을 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느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 개혁 굉장히 필요합니다. 1995년에 민주자유당일 때 출범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역사는 이러하죠.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으로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굵직한 정책통들이 거쳐가면서 최고 수준의 여론조사 정확도, 정책, 기획 능력을 보여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요, 민주당에서 발발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 손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됐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몰락, 탄핵을 맞고 난 이후에 여의도 연구원의 존재감이 퇴색되고 있죠. 아마 보수의 괴멸과 함께 무너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되살리겠다라면서 홍영임 원장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할 수 있죠. 이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은요, 총선 직후에 단 한 차례의 구체적 업무 지시 없이 본인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의 시선도 냉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월 총선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결과지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불만이 쌓여 있죠. 사실 여의도 연구원장 이 홍영임에 대한 교체는 총선 때부터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유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될 수밖에 없죠. 장동혁 최고위가 이제 언론에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한동훈 두둔하기 시작했죠.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더 적합한 분이 있다면 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면서 일단은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원장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이동 전 의원과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힘에도 참 사람 없나 봅니다. 유씨, 유승민 떠오르죠? 다 그쪽 동네 사람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한동훈의 배신자, 유승민의 배신자, 이 DNA가 합치면 초사이언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오늘 9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만큼 중요한 게 통합과 화합이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경준, 그 다음에 유이동 말고 다른 사람 찾으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과거 당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 놨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으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가교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한동훈이 지금 임명한 주요 당직자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막연한 인사가 없다라는 지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한동훈 내만 잘랐고 내만 올려치기 하고 한동훈 내만 지금 딸랑거릴 사람만 지금 꽂아두고 포진시켜 두고 있죠. 완벽한 사정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이 부러운 한동훈이죠. 그러면서 친한계, 친윤계 갈등 가능성을 두고는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한다.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당 운영에 본인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지켜볼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당의 분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추스르고 나가는가에 더 방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는 짓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 지금 우리가 분열하면 안 돼. 통합으로 가야 돼. 그러니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홍영임 원장 교체 여부와 관련돼서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한테 제때 여론조사 결과를 안 줬다고 해서 여러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맞다. 한동훈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했다가는 문제 있을 것이다 라고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동훈을 에워싸고 있는 그 좌파 패족들 중 김경률입니다. 김경률이 또 입을 털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 퍼뜨리는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내정설은 가짜나서 정말 보수 정당의 최고 중심의 자리에 정의당 출신의 진중권을 꽂아 두겠다. 이 발상은 또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진중권 김경률 묶어서 좌빨이 묻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비판을 했는데 근데 한동훈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죠. 자꾸 6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당원 투표율이 43%입니다. 거기에 63%의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40 곱하기 0.6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당원 지지율이 30%다. 라는 겁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 중에 한동훈을 반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3배가량 많다라고 해석이 또 되기도 하죠. 이 김경률의 입에서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김경률 사무총장설은 실체가 전혀 없다. 실체가 없는 것,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김경률이 한동훈을 에워싸고 있는 것만 봐도 한동훈은 매우 비호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진중권 교수는 비례 2번을 준다고 해도 안 가고 국무총리로 오라고 해도 안 갈 인물이다 라고 김경률이 평을 했는데요. 국힘이 미쳤습니까? 비례 2번에 진중권을 주고 윤 정부가 미쳤습니까? 진중권의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하고 정말 이것들이 입이 찢어져 있다고 마구 배설하는데 진짜 듣기 거북합니다. 보수 정당으로 두고 이런 작자들이 입을 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욕적이고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입을 걸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화가 나는데요. 이러면서 김경률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의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다. 그 말은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중권, 김경률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국민의힘에서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퇴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력층이 얇은 문제를 여의도 연구원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보완해야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중심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는 유튜버 성재준을 꽂아두고 문파였죠. 뭉클 오소리
한 딸들을 꽂아둔 겁니까? 참으로 묻고 싶네요. 이번 총선 패배에서 드러났듯이 2030 세대, 4050 세대 등 세대별 집중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앞으로 있을 2026년의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시대과제 연구 등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문제라고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동훈이 꽂아둔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의 사법 처리 등을 가지고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내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홍영임은요, 다른 임명직 당직자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음에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꽂아둔 이 홍영임은요, 4.10 총선 이후에 본인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꼬투리 잡기에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갑질을 보면 되게 우습기도 하는데요. 주간 업무 보고를 20-30분 안에 제시하라고 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시하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금요일 오후 퇴근 무렵이라 고도 합니다. 2024년 4월 26일에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 언론에 퍼뜨렸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뿌렸습니다. 그 작은 조직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직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내가 국힘이다. 내가 대권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론 조성을 위해서 힘써라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도 사설 기관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정도 심각합니다. 왜 참패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미 한동훈의 빈 깡통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조중동과 연대로 세워진 한동훈의 허상입니다. 과거에 막강했던 조중동의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한동훈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한동훈의 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